일단 얘기할게요. 지금 일단은 허무주의님 얘기하신 거에서 첨언을 좀 하자면, 일단은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오겠다 계산을 하고, 이 보고 라인을 결국엔 그 지자체 단체 장들이 받게 돼 있거든요. 그 단체 장들이 검역을 하고, 근데 이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이재명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특검을 거부하고 있어요. 저는 깨끗하면 특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아나키님인가 그 침착맨님 있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뭐 이재명처럼 이런 일 터졌다고 해서 수사받는 사람 봤어요? 이 정도면 깨끗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특검 안 받고 대통령 있는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재명이 탄핵을 받지 않는 이상 이거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수사를 받게 됩니다. 맞지, 맞지. 근데 검찰 조사 그냥 가잖아요. 얘가 대통령 당선되면 그래서 말 되는 거예요. 검찰 위에 조직 라인 갈고. 12지스님은 누구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해야 되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검찰 위 라인, 요직들 싹 앉혀놓으면 나한테 얘기를 못 하잖아. 혹시 모르지 다음 정부가 바뀌면 검찰이 나한테 칼을 들을지. 하지만 이재명이 존나 똑똑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대통령 기록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수사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그 허위사실공표죄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얘가 걸렸을 때가 뭐냐면, 얘가 그 화천대유가 3년간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서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됐죠. 그리고 이 지사가 해당 개발 사업 이익금 5,503억 원을 환수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때 당시에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있었고, 이 지사 변호단이었던 강찬우 전 지검장도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팩트가. 와. 근데 이거를 이재명이 몰랐다? 그리고 아니, 이재명이 정말 깨끗했더라면 다른 시민의 특검 요청해서 조사해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재명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안 된다. 특검은 그냥 사람 죽이기다.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주변인들 것까지 다 들춰내서 사람 죽이는 거기 때문에 특검 안 된다. 절대 안 한다. 그냥 검찰 조사는 받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뭐 그죠? 아직 아나키님 얘기 들어봅시다. 일단 좀 오래 거슬러 가야 되는데 뭐 생각난 것도 이제 반론하세요. 다 할 필요 아까 없고. 전에 네. 허보주인이 말씀하신 것부터 네, 말씀하세요. 반박을 드리면은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하게 되는데, 화천대유를 몰랐다는 게 아니고 그 화천대유 안에 있는 그 지분 투자자들을 몰랐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대장동 시세 얘기도 하셨어요. 대장동 시세가 지금 판교가 높다 하셨는데, 본인이 가져온 링크를 보시면은 대장동 시세는 평당 2,468만 원이고 판교 시세는 평당 3,386만 원이에요. 뭔 근거로 대장동이 판교가 높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서 얘기하셨는데, 예상 매출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상 매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선 안에서 기본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 환경 자체가, 배경 자체가 부동산 침체기였고 분양이 안 되는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나도 갑자기 폭등할 때 그거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의 입장, 공익적인 입장에서.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12지신이 한 말씀이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뭐 책임자가 사인한다는 게 주 논점이에요. 12지신님이나 저기 그 허물주의님이나. 결국 이재명이 다 사인하고 설계하고 승인한 건 이재명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일단 승인이라는 거는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대장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시행하는 부분에서 승인을 하고 그 설계를 하는 거지, 그 안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뭐 하청을 어느 업체에다 줬어요. 근데 그 하청 여러 가지 뭐 경매를 냈는, 거기서 공모를 했는데 조건 제일 좋은 그 1하청에다가 그 하청을 줬는데, 그 하청 내에서 비리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임금 안 주고 자기들이 땡까 먹었다거나, 그거는 그 회사의 일이죠. 그 회사의 문제지 하청을 준 사람의 입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특검을 마지막 얘기하셨는데, 특검 얘기하면은 이게 또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다음 차례 때 특검 넘어가면 특검에 대해서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바로 반박할게요. 저 링크 드리면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보낸 문자가 지금 나왔네요. 지금 뭐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수익 자체가 얼마가 날지에 대한 부분들을 몰랐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성남액들 기획하는 그 지금 TFT에서도 이미 수익 자체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몰랐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발 빼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아까 이런 말씀드렸고요. 기사는 어디서 찾아오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아니 좀 생각을 해보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남 시민이 왜 소리 나서 들고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성남 사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대장동이 어딘지 물어봐요. 완전 성남이 완전 끝이야. 그냥 눈밭 산밖에 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도시 계획을 하는데 이런 수천억의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상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성남시에 그의 이익이 환수된다고 해서 성남 시민의 어떤 질이 향상된다? 그것도 아니야. 애초에 그냥 그 환수가 돼서 그거를 뭐 복지로 혜택을 주겠지만 그 부분들이 있어서 전혀 그 부분들이 있어서 애초에 그냥 성남 시민들이 그거 갖다가 좋아할 거였으면 애초에 지금 그렇게 막 고소도 안 했겠죠. 애초에 그거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성남 시민들과 거기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나온 거야. 애초에 그러니까 뿔이 나지. 그 시세로 안 사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데 비싸게 샀으니까. 후우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후우님도 원래 반대 얘기했어요. 후우님 얘기해 보시라고요. 아, 그러면요. 반대 의견이요. 뭐 아까 말씀하신 거 뭐였지? 뭐 박영수가 무죄를 띄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권순이래요, 권순이. 김수님 말하는 거예요. 무죄를 띄었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한다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걔 혼자 무죄를 띄운 게 아니고요. 이제 12명 중에서 7명이 무죄를 띄었는데 그중 한 명이 이제 그거고 막 마치 그거를 이제 막 뭐 뒤에 아는 측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7명 중에 한 명이 무죄를 띄운 사람은 7명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무죄를 띄었다는 건 뭐 그런 근거가 있어서 무죄를 띄었겠죠. 그게 저기 후우님이 좀 기사를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는 게 무죄를 띄운 게 아니라 보통 이게 대법원장은 다수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고 권순일이 5대5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 전에 대법원 연구관들이 유죄 판결을 가지고 다 냈는데 권순일이 다 뒤집었대잖아요. 설득하고 다녀가지고 이 사람이 무죄 쪽으로 해가지고 기울다 보니까 대법원 따라가니까 7대5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법원 연구관들이 증언한 내용에서는 원래 유죄 판결 다 해가지고 보통 그 대법원 자료를 제출하고 다 했는데 권순이 와서 나서가지고 며칠 수사해가지고 다 무마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섰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여기에 김만배 그 당시 왔다 갔다 또 이게 좀 뭐가 좀 구리고 이게 뭐 문제가 되지 않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니마. 그럼 문제죠, 그러면은. 예. 그 문제가 되는 거 맞죠. 뭐 완전 뒷배인 것 마냥. 아, 그거 한쪽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걸 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아나키님, 잠시만. 아나키님이 얘기하고, 다른 분이 얘기한 거, 허무주님이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는데, 후우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후우님은 뭐,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하고 나서 얘기하시면 제가 제일 적절하지 제가 않나. 얘기하고. 일단은, 얘기할게요. 그 후우님 방금 얘기하신 거는, 이제, 얘기가 너무 제가 길어지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의문성을 가진다는 게 나쁜 일인가? 아, 이거 내 얘기했잖아요,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쵸.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허무주의님이 아까 땅값 얘기를 했는데, 자, 기사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은, 성남 대정동 개발 사업이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환수한 모금 사례였다는 이재명 경기지사 주장과 달리, 그 성남 시민들은 민간 참여를 핑계로 수익 극대화를 위해 등골을 빼먹었다. 왜냐하면 판교 대정지구는 민간업자 개발을 핑계로 원주민들 호주머니만 털어간 사업이었다. 공공 개발을 이유로 토지를 낮은 가격으로 수용해놓고 개발 이후에는 민간 참여를 했다고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면 400만 원 땅을 280만 원에 정부에서 이재명이 가져갔다가 700만 원이라. 예. 네, 근데 여기서 원가가 800만 원인데 민관 합작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성남시에서 공공이익 환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1,800만 원으로 분양가를 존나 높게 띄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땅값이 개뛴 건데, 그쵸. 근데 이재명이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서 분양가를 잡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해서 분양가 잡았다가 지금 토건 세력 줬댄 거 아니야, 대장동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영상 설명 드렸잖아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예, 예, 아나키 반론하세요. 예, 맞아. 자. 예. 순서대로 하자면 일단 저 허모주님 아까 말씀하셨던 이재명이 예상 수익을 몰랐다, 그럼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좀 구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재명 예상 수익을 몰랐던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이재명 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확정이익을 정해놓은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날 거를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근데 거기서 그 부동산 폭등에 따라 가지고 그 초과이익으로 훨씬 더 예상보다 많이 가져갈 그런 상황을 몰랐던 거지 자기들이 이익을 가져올 거라는 걸 몰랐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확정 이익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이익을 가져올 거 알았는데 그거에 대한 부동산 경기가 폭등함에 따라 가지고 초과이익이 이렇게 많이 날 줄 몰랐다, 이래서 몰랐다는 것이고,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그 시리즈 시민이 말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땅값이 뛴 이유가 이재명이 어쨌든 해가지고 결국엔 그 이유 때문에 그러겠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게 이재명이 민관 개발을 하건 간에 아니면은 그러니까 공영이랑 민간이랑 합동 개발을 하건 아니면 민간 개발을 하건 땅값 오르는 건 똑같아. 만약에 이번에 그 반반 그 민간이랑 공영이랑 같이 개발 안 한다고 해가지고 민간 개발로 한다 그래가지고 걔네들도 어차피 그 말씀하신 메커니즘을 하면 똑같이 땅값 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재명 때문에 땅값 뛰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반박할게요. 자, 이거 아까 지금 너무나도 12지신님이 포인트를 잘 집어서 주셨는데 여기서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제가 이거 안 읽으실까봐 제가 이거 띄워드렸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보통 도시계획을 할 때는 당연히 민간도 당연히 들어오지만 돈을 투자를 받아서 거기에 어떤 그 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 시민들한테 그런 이익 자체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정상적인 구조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원주민들은 뭐라고 했어? 자, 이거 읽으시면 답이 나와요.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도 처음부터 설명드렸지만 민간 토지에다가 공공 아파트를 짓거나 공공 그런 건물을 지으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안 해도 돼요. 그게 법이야. 그냥 부동산 법이에요. 그건 찾아봐도 있고 제가 찾아달라고 하면 찾아드릴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금액을 평당 2,400만 원 해. 지금 여기 보면은 평당 1,800만 원 해. 이거가 가능했었던 이유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을 안 된다는 거야. 적용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애초에 성남 시민들의 주장한 그 금액보다 2배치가 넘어갔어. 이거 자체가 시세 조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공 분양이 아니라 민간 분양에서 뭐 그냥 청약 받아보는 주택 청약 같은 거 청약 통장 같은 거 넣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간 아파트를 할 때 그게 아무리 비싸더라도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 있으면 사. 근데 공공 분양은 그 공공 분양가 적용을 해서 시세보다 낮아. 그 옆에 주변이 뭐 10억이라도 여기서는 공공으로 분양한 데는 6억, 5억 이렇게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거를 허용해 준 게 그 지금 성남의 뜰의 계획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민간 토지로서 그거를 허가를 내는 부분들조차도 몰랐다는 거 하는 것처럼 그냥 야 지식도 없는 새끼들은 그냥 아가리 닥치고 있어. 야 난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난 내가 돈 받은 거 없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지금 12지신님이 얘기한 것처럼 특검 받으면 돼. 계좌 까면 답 나오거든. 차명 계좌건 뭐든 다 까면 다 나와. 근데 안 하는 이유가 그대로야. 그냥 답이 나온 건데 그거를 그냥 부정하고 싶어서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애초에. 처음 들어봅시다. 12주시다. 자, 첨언할게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허무지님 얘기하신 것처럼, 계좌 까고, 차명 까고 하면 되는데요. 이재명이 거기 특검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조사해서.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수사팀이 꾸려지면. 하지만 이재명의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그거에 있다고 일단 저는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재명이 대장동 의혹에 일단 지금 어리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님들 생각을 해봤을 때 대장동 관련된 돈이 이재명한테 직접적으로 흘러가기는 힘들어요. 그쵸. 다이렉트로 들어가기는 힘들고 부인이나 아들 명의로 들어가기도 존나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직자의 경우는 변호사비를 다른 사람이 내면 뇌물이 돼서 최소 청탁금지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이게 벌금이 빡세가지고 맞으면 바로 대통령 후보 탈락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자, 이거는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아나키님. 저 이거는- 하나만 더. 알았어. 물어보면 말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이재명이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제 얘가 그 재판장에 섰을 때, 얘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그 이모 변호사가 있는데, 얘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원이랑 상장사 주식 20여 원을 받았는데, 얘가 이 돈이 어디 있어요? 개인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한 건데, 얘가 이 돈이 어딨냐고. 야, 이거 뭐 이재명 국감이야?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얘 계절을 깔 필요가 없다. 얘 이재명도 분명히 돈을 받았을 건데 이게 아마 변호사비에서 나왔을 거다. 라고 해서 국감에서 네 변호사 그 수임료 받은 거 수임료 네가 제출을 한 거 한번 까보자 했는데 이재명이랑 그 담당 변호사 협회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공개할 수 없다. 왜 안 되냐? 네가 화천대유 몸통이 아니면 변호사비로 돈 안 받았으면 얘기를 해라. 근데 안 된대요, 절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끝. 허무진님 얘기하세요. 제가 아나키님, 이 링크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뭐, 일단 잠깐 천천히 우리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신 부분부터 좀 짚어가자면은 아까 전에 그 공영개발을 하면 성남시 측에서 공영개발하면 시민들한테 공공적 목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토지주나 원주민들의 어떤 개발이 민간 개발로 통해서 더 벌을 수 있는 부분을 공영개발을 통해 가지고 좀 강제 수용했으니까 그게 불합리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럼 말씀하시기. 쉽게 그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민간이 어떤 토지를 사고 아파트 건물을 올리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시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건설사 그거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민간들이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문제는 지금 공공 분양이라고 해놓고 민간 토지 이거는 부동산법이고 이거 제가 화천대유 알아보면서도 이게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많이 알아봤는데 민간 토지에다가 건물을 올리면은 그 공공 분양이라고 할지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구조예요. 지금 성남의 뜰의 지금 도시계획 전반적인 것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애초에 토지를 그 성남의 뜰에서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었으면은 그냥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연히 뭐 거기에서 화천대유라든지 수익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은 성공을 하죠. 왜냐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예, 그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말씀하세요. 천천히 하면은 네. 분양가 상한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 공영개발 100%로 하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키고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그 시세가 낮은 금액으로 상한을 시켜가지고 나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추진했던 게 이재명인데 이게 번번이 막혔지 않습니까? 아까 그 우리 대회를 보면은 앞으로 공영개발 하려다가 이제 뭐 시위의 반대를 막히고 햇집에서 지방채 승인 안 해서 막히고 그런 걸 대회를 보신다는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잠깐만, 죄송한데 진짜 정말 죄송한데 이 기사 읽고 얘기하신 거 맞아요? 지금 반대예요. 아나키님이 얘기하는 게 반대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반대인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반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짚어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입주민들 거기 원주민들이 주장한 금액이랑 지금 성남의 뜰에서 주장한 금액이 너무 천지 차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읽어보시라니까? 다시 링크를 드릴게요. 왜 이걸 안 읽으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게 아니고 홍진님 아나티님 말은 뭐냐면 이런 게 기존에 이제 이 성남 대장동 개발 일어나면서 이제 뭐 국민의힘의 어떤 옛날에 어떤 뭐 비리 사건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 그거야 뭐 어떤 건 까봐야지 아는 거고 실질적으로 뭐 조사조차도 들어가지도 않은 이건 부분들을 까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밝혀낸 사실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의혹이 얘기를 아니잖아. 아니 그 링크를 갖고 오서 얘기를 본인이 의혹이 아니라고 하면 링크를 갖고 와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은 이재명이 공개발을 추진했었던 그런 개요 자체나 이거는 의혹이 아니고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자 봐봐요. 본인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공공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도시계획을 한 게 아니라
도시 계획 안에 토지를 누가 샀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획에 이미 다 남겨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공공분양이든 이 토지가 누가 하던 이런 게 파트가 다 정해져서 투자가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지금 완전 뒤바꿔서 계획을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아나키님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 토지도 공공이 사고 그 공공 위에다가 건물 짓는 것도 그런 의도였다. 그런데 반대로 진행이 됐다라고 뭐 국민의힘이 맞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요.